조건, 이 두 조건을 이용해서 얘를 풀어주면 끝. 1, 2, 3, 4 전개했더니 어떻게 돼요? 알파, 베타 플러스 1은 2분의 네모가 되고, 따라서 알파 베타는 2,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분의 5. 그러면 2 더하기 1은 3, 2분의 11인가? 2분의 11은 2분의 네모니까 네모는 10 이렇게 되겠네. 네모는 11. 따라서 2차 방정식은 2x의 제곱, 세모가 마이너스 9다요. 마이너스 9x 네모 더하기 11은 0입니다. 참 쉽죠? 아래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개수가 4이니까 4x의 제곱 더하기 세모씩 네모라고 한 다음에 역시나 같은 근거 개수 관계를 써먹으시면 됩니다. 합과 곱으로. 이해 갔죠? 한번 해봐. 한번 해보고 문제를 질문하세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필수예지 13번, 14번 볼게요. 13번 인수, 역시 또 인수분해인데 복소수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 하래요. 1번 복소수 허수 들어봤나요? 안 들어봤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요 위주는 조금 배워야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2차식이 있는데, 네 중3 걸로 배워봅시다. 중3 거. 중3에서도 가끔 문제가 나올 건데, x의 제곱 빼기 4가 있어. 얘 인수분해 하세요. 그러면 우리 이거 잘한다고. 어떻게 인수분해합니까? x제곱 4는 2의 제곱이니까 세모제곱 빼기 네모제곱은 합성식 써서 세모 더하기 네모, 세모 빼기 네모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가끔 가다가 진짜 아주 가끔 from time to time, sometimes 때때로 가끔 x제곱 빼기 3을 인수분해하세요라는 문제도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중3 잘은 안 나오는데, 물론 중간고사 끝났으니까 아마 안 내겠지만, 얘를 인수분해하라고 했을 때 얘를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3은 실내가 안 된다면 3은 루트 3의 제곱이라 써도 됩니까? 그쵸? 따라서 얘를 세모, 얘를 네모라고 한다면 x 플러스 루트 3, x 빼기 루트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인수분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웬만하면은 유리수 썼어. 유리수. 웬만하면 이 유리수. 특히 유리수 중에서도 정수. 유리수 중에서 정수 형태로 해야 하는데, 이렇게 무리수를 써서도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더라. 근데 우리가 보통 인수분해 하라고 하면은 유리수의 웬만하면 말하자면 유리수의 범위에서 해왔던 건데, 이렇게 써서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또 우리 방금도 했지만 만약에 x의 제곱 더하기 세모 x 더하기 네모가 있는데, 얘가 0이 되는 값이 만약에 0이 되는 값이 2하고 5였대. 2하고 5야. 2하고 5라면 우리 세모 네모를 맞출 수가 있어요. 어떻게? 2하고 5가 이 2차 방정식을 해라고 하는 건, 얘를 0이 되게 하는 x값, 즉 인수 x-2, 그 다음 5를 해로 갖는 1차식 x-5, 요 두 1차식이 바로 요 2차식을 인수분해했을 때가 되는 거고, 얘를 늘려야 쓸 수가 있고, 다시 얘를 전개해서 얘를 1, 2, 3, 4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x제곱 빼기 7x 더하기 10이 돼서 세모는 마칠, 네모는 10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기서 보고 싶은 건 이거야. 어떤 2차 방정식에
방정식에 두 근이 존재했을 때에 이 두 값을 해로 갖는 두 1차식이 각각 있어. 얘가 0이 되는 x값 2, 2를 해로 갖는 1차식 x 빼기 2, 5를 해로 갖는 1차식 x 빼기 5 요렇게. 그렇다면 얘를 다 치워. 그러니까 요 식을 인수분해하면 요 2차식을 인수분해하면 요렇게 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거지. 는 0이 되는 x값이 있다라면. 그쵸? 지금 요 애를 인수분해하래. 근데 아무리 봐도 인수분해를 하라고 했는데 곱해서 6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그 정수는 생각나지가 않아. 근데 만약에 얘가 요 2차식이 0이 되는 x값이 알파하고 베타라면, 만약에 알파랑 베타라면 우리는 요 식을 인수분해하면 x-알파, x-베타라고 적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야 지금.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즉 방정식을 해라고 불리우는 애들로 1차식을 인수분해되는 식을 만들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요 알파 베타를 구할 건데 요 애를 2차식을 인수분해라고 했지만 얼른 생각나지가 않아요. 곱해서 6이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도 좀 생각나지 않을 때는 근해 공식을 좀 이용할 거다. 얘를 는 0이라고 해놓고 요 2차 방정식으로 살짝 만들어 놓고 이 방정식에 x값을 구할 거야. 근해 공식 써볼게요. 1차에서 짝수니까 b'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근해 짝수 공식으로 유도합시다. 그러면 x는 a분의 1분의 1을 생각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b'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1 마이너스 ac 6 따라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마이너스 5는 루트 5i가 되겠네요. 따라서 한 근은 1 더하기 루트 5i 또 다른 근은 1 빼기 루트 5i 얘가 알파 얘가 베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요 식을 인수분해하라고 했는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을 인수분해하면 당연히 두 1차식으로 되겠지.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알파. 알파가 누구? 얘가 올 거야. 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5i가 되겠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베타 1 더하기 루트 5i. 요게 바로 2차식을 인수분해한 형태의 식이 되겠습니다.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방정식이 0이 되는 x값을 찾은 후 그 값들이 0이 되는 두 1차식의 곱으로 마무리를 하면 되겠다. 2번도 마찬가지. 2x의 제곱 더하기 4x 빼기 5인데 얘도 곱해서 2가 되는 수 뭐 2, 1 마이너스 5가 되는 거 뭐 5, 마이너스 1 막 그거 막 했더니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얘를 는 0이라고 적어놓고 2차 방정식의 해를 한번 구해볼 건데 해를 구해보면 짝수네. 그럼 b'은 2가 되겠지? 따라서 x는 a분의 2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4 마이너스 ac 플러스 10 되겠네요. 14 되나요? 따라서 요 2차식을 는 0이라고 했을 때 두 분이 하나는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4가 되고 또 하나는 2분의 마이너스 2 빼기 루트 14가 됩니다. 따라서 다시 해볼게요. 2x의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5를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데 이 알파에 해당하는 애가 얘가 올 거야. 2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14니까 이렇게 되고 근데 센스 있으려면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마이너스 분배해서 얘 플러스 마이너스 바꾸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쓰셔도 너 어디로 갔니? 왜 1이 되니 갑자기 1이 마이너스 2 빼기 루트 14 이렇게 쓰셔도 되고
불편한 35는 마이너스 곱해서 뿔뿔뿔로 만들어도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불편한 15는 마마마해서 이 뿔뿔 하고 얘 마이너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겠네요. 그 다음 최고차항 계수 2니까 살펴 주다 2를 써주는 센스. 끝. 습관되면 책에다가 낙서를 하잖아요. 보통 책에다가 낙서를 하는 경우는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책에다가 낙서를 한다.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데 나중에는 책에다가 낙서 집중력이 엄청 좋았거든. 내가 지금 집중력이 엄청 좋은 상태인데 너무 집중력이 좋아서 책에다 낙서를 하는 순간 집중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되게 앞뒤가 바뀌어버리는 그래서 책에다가 웬만하면 낙서하지 마시고 낙서를 하고 싶으면 낙서장을 하나 들고 다니십시오. 거기다 낙서를 하시면 돼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건가요? 이거는 실험을 통해서 나온 거야 진짜. 이 바뀌어버려요. 책에 그러니까 집중력, 공부를 한다는 건 집중력을 키우는 거고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아는 거를 스토리로 이야기로 만들어서 풀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중간중간 우리 뭐 해야 되면 계산해야 되잖아요. 계산도 해야 되고 해서 기억도 온전히 가져가야 되고. 자, 발전예제 14번 빠밤. 고등학교 와서 중학교 수학하고 고등학교 수학하고 지금 굉장히 큰 차이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을 할 거야. 그냥 해석을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구조를 관찰할 거야. 구조를 관찰을 할 거야. 자, 봐봐요. 2차 방정식 fx는 0의 두근의 합이 6일 때 풀네임으로 적을게요. 이 문제를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돼. fx는 0. 다시 말해서 이 fx가 2차식이야 라는 거야. 2차식이 는 0이니까 2차 방정식이겠지. 요 방정식에 두 근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불러왔죠. 이때 두 근 알파와 베타의 합이 6일 때 그때 또 다른 2차 방정식 f 5x 빼기 7은 0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방정식에 두 근의 합을 구하세요. 자, 이거 푸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거 일단 이렇게 한번 이거를 일단은 만약에 해석을 하지 않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두 근의 합이 6이 되는 두 정수 뭐 아무거나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뭐 2와 4? 뭐 알파를 2라고 하고 베타를 4라고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1, 5도 있을 수도 있고 뭐 0, 6도 있을 수도 많이 있겠죠. 근데 2하고 4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두 근 2와 4 2차 방정식은 몇 개입니까? 얘도 무수히 많아요. 왜 무수히 많아요, 선생님? x 빼기 4는 0. 이거 하나잖아요. 아니야. 여기다 2 붙여도 되고 12 붙여도 되고 5분의 12 붙여도 되고 엄청 많아. 최고차항 계수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니까. 그쵸? 최고차항 계수에 언급이 없어서 뭐 무수히 많지만 이왕이면 쉬운 게 좋으니까 최고차항 계수 2차 계수 1로 봅시다. 1. 어떤 2차 방정식 fx는 0의 두 근을 2와 4로 놓고 최고차항 계수 1로 본다면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얘를 지금 fx로 가져갈 거야. 얘를 fx로
x를 가정한다면 그러면 FOX 빼기 7은 0. 이게 무슨 말이야? 요 x에다가 OX 빼기 7을 갖다가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대입하라는 거야. 대입. 뭐 하라고요? 대입이야 대입. 날 봐야 돼? 책이 붙는 풀이로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책이 풀이로 하는 거 아니까 날 보라고 지금. 여기 x에다가 fx 빼기 7 우리 연습 많이 하잖아 함수에서. fx가 만약에 뭐 3x 더하기 1에 그럼 f1 구하라는 거는 이거 1 대입할 테고 f3 구하라고 하면 이제 3 대입할 거잖아. fk 구하라고 한다면 여기다 k 줘도 돼. k 똑같은 거야. fox 빼기 7은 요 x에다가 ox 빼기 7을 대입하세요. 지금 우리는 지금 가정에서 어떤 거야? 얘를 fx로 가정했거든. 지금 x 빼기 4. 지금 문제에서 조건은 정보는 두 군의 합이 6이라는 것밖에 없어. 즉 두 군의 합이 6인데 두 군을 두 개가 하나 2하고 4하고 얘를 가정해서 가정한다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그 상태에서 나는 fx 빼기 7은 0의 두 군의 합을 문제에서 구하래. 그래서 여기 x 대신에 ox 빼기 7을 대입해 주세요 라는 거니까 ox 빼기 7 빼기 2니까 9 ox 빼기 7 빼기 4니까 11은 0이 되고 얘의 두 군은 당연히 얘가 0 되니까 5분의 9 얘가 0 되니까 5분의 11 그래서 두 군의 합은 5분의 9 더하기 5분의 11에서 5분의 20이니까 정답은 4가 됩니다 라고 풀 수 있겠다 이거야. 이렇게도 풀는데 근데 보통 이렇게 안 푼다. 알겠죠? 요거는 이제 그 하수들이 푸는 방법이고 우리 같은 고수들은 이제 어떻게 풀 거냐? 이제 이렇게 풀 거야. 어떻게 풀 거냐면 답은 4야. 4 맞잖아. 그렇지? 4 맞잖아. 그렇지? 이렇게 4가 되는데 우리 고수들이 이렇게 풀 거예요. 이미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2차 방정식의 두 군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그 두 군의 합이 6이래요. 6. 그러면 fx는 0의 근이 fx는 이 몇 차식이야? 몇 차식? 2차식. 2차식 지금. 문제 조수 2차식이라고. 그러니까 2차식이 0이 되는 x값을 몇 개 존재하겠어? 2개 존재하겠지. 그래서 우리 2차 방정식이라고 할 거고. 지금 방정식이 뭐야?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되기도 하고 거짓이되기도 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요 2차식을 0이라고 만드는 x값은 딱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어. 그 2개가 누구랑 누구야? 알파와 베타가 된다 이거지. 알파 베타 말고는 이 방정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즉 x에다가 얘가 알파가 해니까 요 x에다가 알파 대입하면 당연히 얘가 0 되겠지. 0이 되고 베타 대입하면 당연히 0 되겠지. 다시 정리 해석할게. 2차식 fx가 있는데 f 가로는 0 이 등식을 참으로 만드는 참이 되게 하는 요 가로 안에 대입하는 수는 이 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가로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수는 몇 개밖에 없어요? 몇 개? 2개. 그렇지. 그 2개가 누구랑 누구? 알파와 베타밖에 없다 이거야. 딴 건 존재하지 않아. f 가로는 0을 만드는 건 지금 요 문제에서는 알파 베타밖에 없는 거야. 그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f 이 OX 빼기 7 OX 빼기 7은 0이 되게 하는 두 X값을 구하래. 두 X값들의 합을 구하래. 그러면 이 식이 어디서 왔냐? 여기서 왔어. 여기서 온 거야. 요 X에다가 얘를 대입한 것 뿐이거든. 그런데 는 0을 만드는 가로 안에 있는 값은 2개밖에 없다니까? 누구랑 누구? 알파와 베타밖에 없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등식이 여기서 왔기 때문에 요 가로 안이 즉 OX 빼기 7이 알파일 때 는 0이 되는 거고 또는 요 OX 빼기 7이 베타일 때만 0이 된다라는 거야. 해석. 결국 다시 그래도 알지 얘기할 수 있는데 즉 요 방정식
방정식에 x값이 두 개가 있어. x1, x2가 있는데 요 x1이 얘야 얘. 요 x2가 얘야 얘. 즉 구하면 넘어가서 5x1은 알파 더하기 7이 되고 x1은 5분의 알파 더하기 7 5분의 알파 더하기 7이 x1 마찬가지로 5x2는 넘어가서 베타 더하기 7 x2는 5분의 베타 더하기 7 x2는 5분의 베타 더하기 7 못 믿겠으면 다시 넣어봐. 요게 x 대신에 요거 넣어보라니까. 요거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f 5 곱하기 5분의 알파 더하기 7 빼기 7 돼서 약분되고 7 없어지니까 알파만 남잖아. 어떤 표현인지 알겠습니까? 알파만 남아 알파만. 얘를 집어넣으면 알파가 돼서 f가루가 연대된 건 요 두 개밖에 없다고.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야? 요 x 대신에 5x 빼기 10을 대입한 새로운 2차식이 만들어졌을 때 그 새로운 2차식이 0이 되는 x값이 x1, x2라고 한다면 즉 x1이 이 식에 0이 되는 거고 x2 넣으면 0이 되는데 즉 얘가 0 되는 값은 아까도 말했지만 누구랑 누구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알파랑 베타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5x 빼기 7이 알파가 되고 5x 빼기 7이 베타가 되는 그 두 x값 이 두 x값들의 뭘 구하세요? 합을 구하세요. 5분의 알파 더하기 7과 5분의 베타 더하기 7의 합을 구하세요. 따라서 분모 같으니까 분자끼리 계산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7 더하기 7은 14가 되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문제집 6이라고 했죠? 그래서 6 더하기 14는 20 5분의 20 하니까 정답은 4가 됩니다. 간단 명료하게 결국에 어떤 거냐 요 fx를 변형한 어떤 새로운 2차식이 나올 건데 이 2차식이 나오더라도 얘들은 차수는 똑같은 2차 방정식이 될 거다. 결론은 뭐냐 얘가 알파일 때의 x값 요 5x 빼기 7이 베타일 때의 x값 요 두 x값이 바로 요 방정식의 두 근인이 요 두 친구의 합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49번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밑에 확인식 같이 풀어봅시다. 149번 밑에 확인 체크. 생각을 정리 한번 해보세요. 천천히. fx는 0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알파 베타에 대하여 두근의 합은 4가 되고 두근의 곱은 알파 베타는 4일 때 3이 되고 4가 된다. 쏘리. 두근의 합은 3이고 두근의 곱은 4가 될 때 새로운 2차 방정식 f 2x-1은 0에 두 근의 곱을 구하세요. 얘 두 근이 있을 거야. 얘 두 근이 있을 거야. 근데 그 두 근이 누구라고? 얘가 알파일 때의 x값 얘가 베타일 때의 x값이 이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그래 그 끝이야. 얘가 알파일 때의 x값 넘어가서 2로 나눠주면 그러므로 x는 2분의 알파 더하기 1. 이 분수값이 이 방정식의 한 근이 되고 또 다른 건 이 가로 안이 누구일 때? 베타일 때. f베타는 여기니까 이 친구가 베타일 때 x값이 또 다른 근이 되겠다. 이 x는 베타 더하기 1 이항에서 2로 나누니까 그러므로 x는 2분의 베타 더하기 1. 알면 쉽고 하는 방법을 알면 더 쉬워져요. 문제는 뭡니까? 요 분수와 요 분수의 곱을 구해야 돼. 2분의 알파 더하기 1과 2분의 베타 더하기 1의 곱이니까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면 4가 될 테고요. 분자는 분자끼리 곱할 거니까 1, 2, 3, 4 하게 된다면 1, 2, 3, 4 이렇게 되겠네요. 알파 베타 얼마인데?
아니다 4 알파 더하기 베타 3 그럼 4 더하기 3 더하기 1이면 4분의 8이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2가 되겠죠. 참 쉽죠? 자, 필수이지 15번 보겠습니다. 밑에 키포인트 한 번만 보시면 개수가 유리수 2차 방정식의 한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면 100이 3죠. 다른 한근은 뭐가 되겠다? P 빼기 Q 루트 M이 되겠다. 개수가 실수 2차 방정식에서 한근이 P 더하기 QI라면 다른 한근은 P 빼기 QI가 되겠다. 오케이. 1번 2차 방정식 이건 중3 내용이죠.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2차 x제곱의 개수 1 유리수, a도 유리수, b도 유리수, 모든 개수가 전부 유리수일 때, 모든 개수가 다 유리수일 때 중3 거 한 근이 3 빼기 루트 2예요. 그럼 다른 근은 어떻게 누가 되겠다? 3 플러스 루트 2가 되겠다. 즉 무리수의 부호가 서로 같게 됩니다. 무리수 마이너스 루트 2니까 플러스 루트 2가 두 근이 되겠다라는 거고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근과 얘 둘이 근이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가요. 두 근의 합은 3 빼기 루트 2와 3 더하기 루트 2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차 함계수분의 1차 함계수니까 마이너스 a가 되고 따라서 6은 마이너스 a 그러므로 a는 마이너스 6이 되고요. 두 근의 곱은 3 빼기 루트 2와 3 더하기 루트 2도 역시 근과 계수 관계가요. 두 근의 곱은 2차 함계수분의 상수항이니까 b가 되겠죠. 합차 공식이 이거예요. 앞에 거 제곱 9 빼기 뒤에 거 제곱 2는 7 그럼 b는 7이 되겠다. a는 마이너스 6 b는 7 가볍게 구해서 둘이 더하면 1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2번에는 똑같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인데 문제의 수의 조건이 살짝 달라. 요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더하기 2i일 때 실수 A, B에 대하여. 자, 이번에는 2차 함계수 1, A, B 전부 실수야, 실수. 자, 모든 개수, 상수항을 포함한 2차 방정식의 모든 개수가 실수일 때 한 근이 1 더하기 2i라고 하는 허수, 복소수라면 나머지 근은 누가 됩니까? 1-2i가 되겠죠? 따라서 역시 근과 개수 관계가요. 두 근의 합은 둘이 더하면 없어지고 2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 즉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두 근의 곱은 1 플러스 2i와 1 마이너스 2i는 a분의 c b가 돼서 즉 얘는 뭐가 됩니까? 5가 되나요? 그래서 b는 5가 되겠다. b는 5 a는 마이너스 2 둘이 빼래? 빼면 얼마? 아, 7. 간단하죠? 자, 128페이지 펴봅시다. 응. 우리 기말고사 시험범위죠? 2차 함수
소윤, 함수가 뭐죠? 함수란? 우리 저번에 하지 않았나요? 함수란? 예진 함수가 뭐예요? 함수란? 함수란 까먹지 말자. 유진 알고 있죠? 네, 함수란 x 값이 변함에 따라 네이버 지식이나 다음에 물어보셔도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교과에 다 적어져 있어요. 함수란 고등학생이 모르면 내 모습이 헐크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수학이 전부 다 함수야. 즉 함수가 뭐냐면 하나씩 대응시키겠다 이거야. 아니 미팅을 나갔는데 여자는 5명 나오고 남자 2명 나왔어. 그럼 미팅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야 최소 5명 남자가 안 되지. 짝짝이 맞아야 되잖아. 아무튼 x 값이 변함에 따라 y 값이 하나씩 대응되는 관계. 소윤, 나 월요일에 또 물어볼 거예요. 왜냐 함수만 할 거니까, 우리 2차 함수를 할 거니까. 함수랑 x 값이 변함에 따라 y 값이 하나씩 대응되는 관계. 우리는 이 함수를 처음 언제 배웠냐? 초등학교 때도 배웠죠. 이렇게 초등학교 때 세모, 네모, 빠바바바밤, 빰빠라밤빰빰 구구단 배울 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세모가 1이에요. 네모 얼마예요? 그럼 네모는 2요. 2면요 4요. 3이면요 6이요. 3이면 8이에요. 이러고 나서 이 밑줄 쫙 해가지고 문제가 식이라고 식.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세모 곱하기 2는 네모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초1 때 이렇게 배우고 그 다음 중1 때! 중1 때도 이거 똑같아요. 중1 때. 중1 때 어떻게 해 이제? 얘를 x, 얘를 y. 중1 때. 얘를 x, 얘를 y. x가 2배, 3배, 4배 됨에 따라 y도 2배, 3배, 4배 되는 이 관계를 무슨 관계? 정비례 관계 또는 정비례 함수. 이 정비례 함수라고 해서 어떻게 식 적었어요? 이렇게 적었잖아요. y는 하고 적었죠. y는 a 곱하기 x, y는 2x 이렇게. 생각나죠? 이게 정비례 함수. 그리고 1차 함수라고 그러죠. 1차 함수. 얘는 1차 함수야. y는 ax. 우리는 1차 함수. 1차 함수는 이렇게 되겠죠. y는 2x 더하기 1.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y는 5분의 1x 더하기 2분의 1. 기타 등등등등 이렇게 생기는 전부 다 1차 함수들. 그래가지고 요 x 앞에 있는 개수를 우리 뭐라 부릅니까? 기울기. x값을 증가하는 분의 y값을 증가야. 기울기가 양수인 애들은 오른쪽 위로 향하는 이런 직선들, 기울기가 음수인 애들은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직선들이 되고, 요 뒤에 있는 상수를 뭐라 불렀죠? y절편. y절편이 뭡니까? x가 0이었을 때 y값들이잖아. 즉 y절편이란 중학교 2학년씩 어떻게 적어져 있어요?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교점의 y좌표. 알잖아. 중학교 2학년 건데 우리 중3이잖아. 근데 까먹었죠? 아니 어떻게 x축, y축이 있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4, 얘가 플러스 2야.
그때 이 점의 좌표는 이 점을 A라고 하면 점 A의 좌표는 하면 마사 아니에요. 점 A의 좌표는 마사 콤마 0이라고 적어줘야 되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적는 걸 순서쌍으로 표현한다라고 하죠. 좌표 평면의 좌표는 이렇게 좌표 평면에서 점은 이렇게 순서쌍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 요 점을 B라고 한다면 점 B의 좌표는 2라고 하면 안 되죠. 0,2라고 해야 되죠. 0,2라고 하고 그 다음 요 점은 우리 원점은 뭐라고 그러니까 5부터 알파벳 5라고 하고 얘는 0,0이 되겠고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7이 있어? 그럼 우리는 이 점의 좌표를 말하면 7,0이라고 말하죠. 즉 x축은 이거 모르면 안 돼. 함수할 때 무조건 알아야 돼. 요 x축인데 이 가로축 x축. x축을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y는 0이라고 말을 하죠. 같은 말이야, 같은 말. 이번에는 y축을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x는 0이라고 표현을 하죠. x는 0. 그래서 x축 위에 있는 점들은 뭐 어느 점을 찍더라도 y좌표가 항상 얼마야? 0이야, 0. y좌표가 항상 0이야. 따라서 우리는 x축을 y는 0이라고 부르는 거고. 자, 이 함수의 관계식 만들 거야. 1차 함수죠. 1차 함수의 관계식 만들면 일단 y절편 2야. y절편 2니까 y는 ax 플러스 b라고부터 세팅을 하는데 y절편이 조건으로 주어지면 바로 b를 맞추죠. 왜? 0 넣었을 때 y값이 2니까 0 넣고 2 대입하면 b는 2가 되겠지. 그치? 근데 b는 y절편이라고 바로 알 수 있고 이제 기울기 a만 구하면 되는데 기울기 a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점이 주어지면 이 직선 위에 점이 주어지면 이 점의 좌표를 대입해서 구하면 됩니다. 마사 콤마 0 대입해가지고 마사 콤마 0 대입하니까 0은 마이너스 4a 더하기 2 넘어가서 4a는 2 그러므로 a는 2분의 1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요 직선 위에 두 점 마사 콤마 0과 0,2가 주어졌을 때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라고 기울기로 구할 수 있죠. 요 a를 우리는 기울기라고 하고 지금 마사 콤마 0하고 점 a 점 b 0,1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분수꼴로 x값의 증가량분의 즉 x값의 차분의 마사 빼기 0분의 y값의 차 0 빼기 2 서로 마사분의 마이 뿔뿔 바뀌고 약분하니까 얼마? 2분의 1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가장 베스트는 그래프로 바로 해석하는 거죠. 가장 베스트는 이 점에서 적당한 직가삼각형 만들어서 여기 몇 칸 갔어? 4칸 몇 칸 올라가서 2칸 4분의 2 하니까 얼마? 2분의 1 여기 가장 베스트. 적당하게 직가삼각형 만들어서 밑변의 높이 만들어버리면 그냥 기울기 되는 거지. 이게 가장 베스트 기울기. 다시 어쨌든 지금 무슨 말 하고 싶냐 1차 함수든 2차 함수든 간에 지금 방금 1차 함수를 살펴봤지만 이러한 1차 함수가 있대. 그러면 x값이 변해. x가 뭐 마삼 뭐 마일, 뭐 뚜루루루루 0, 뭐 2 이런 식으로 변하겠대. 그럼 x가 마3이면 그때 y값은 마3 마6 더하기 2니까 마5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1 0이면 1, 2면 5 이렇게 바뀌겠잖아. 함수의 뜻으로 해석 가능하시죠? x값이 변함에 따라 y값은 하나씩 대응되는 관계다 이거야. 하나씩 대응되니까 우리 점을 찍을 수 있어. 마3, 마5, 마일, 마일, 0,1 x가 0일 때 y값이 1이에요. x가 2일 때 y값이 5예요. 이게 순서쌍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또는
함수는 y는 fx지. 중일부터 나오는 y는 뭐라고? fx. 그래서 2,5라고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얘는 2,5라고 할 수 있지만 y는 fx라고 했을 때에는 2,5라는 표현보다는 2를 대입하게 되면 f2는 5다. 요 표현을 쓸 거다라는 거야. f2는 5. 어떤 함수 y는 fx가 있는데 y는 fx가 있는데 y는 fx가 f2는 5래. 아, 이 함수가 2,5라는 점을 지나는구나. 됐죠? 2,5라는 점을 지나는구나. 이때 우리는 요 y값 x가 정해짐에 따라 x가 변함에 따라 하나씩 대응되는 요 y값 이 y값들을 뭐라 부릅니까? 아, 중학교 거잖아. 함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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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x값이 변함에 따라 y값이 하나씩 대응되는 y값이 있는데 그 y값을 함수값이라고 부르겠다. 그 다음 그래서 x에 대응하는 y가 있어. x에 대응하는 y가 있고 대응 꼭 대응을 시킬 거야. 그리고 그 관계가 있어. 함수를 우리 보통의 친구들이 수학에서 요 친구가 얘처럼 좀 낯설어해. 낯설어하는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그 관계를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의 모습으로 가르쳐주거든. 동시에 두 개. 하나는 관계식, 또 하나는 그래프. 관계식을 보고 그래프를 그려라. 그래프를 보고 관계식을 만들어라. 얘를 자유자재로 할 줄 알 때 이 함수가 이지 굉장히 쉬워지는데 애들이 관계식도 세우기 싫지, 좌표면은 더 그리기 싫지, 둘 다 하기 싫지, 둘 다 하기 싫으니까 얘네들이 하는 말이 있어. 중학 애들이 하는 말이 어려워요. 함수는 거짓말이야. 함수는 쉬워. 함수는 쉬워. 이게 뭐 어려워? y는 2x 더하기 1 이게 그래프리래. 어떻게 그려? y는 2x 더하기 1 아시다시피 1차 함수의 모양은 어떤 모양입니까? 1차 함수는 어떤 모양이야? 직선이 직선. 이게 어쩔 때는 직선, 어쩔 때는 원, 어쩔 때는 곡선이면은 어지럽고 막 머리 아프고 힘들 거야. 근데 정해져 있는데 1차 함수는 직선이야 라고 그래프가? 그러면은 그래서 중1 때 배웠어. 차근차근 찾아가면 중1 때 뭘 배웠냐? 중학교 1학년 2학기 기본 도형이라는 단원에서 좌표 평면을 가르쳐주고 자 평면 위에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인가요? 하고 그려보게.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예요? 몇 개예요? 무수히 많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 평면 위에 두 점을 찍어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인가요? 하나잖아. 아 그래가지고 1차 함수 배울 때 어떻게? 얘들아 1차 함수의 그래프는 두 점을 찾으면 돼 라고 가르쳐주잖아. 너 y는 2x 더하기 그리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x축 y축을 그리고 일단 0 넣어보세요 라고 시키거든. 먼저 x 0 넣어보세요. 왜 계산이 쉽거든. x 0 넣었더니 y가 얼마야? 1 되잖아. x에 0 대입하면 y는 1 쉽죠? 0,1 여기 점 찍고 그 다음 1 넣어 1 넣었더니 얼마? x에 1 넣었어. x에 1 대입해봐. x에 1 x가 변함에 따라 y값이 하나씩 나온다니까? 1 대입하면 얼마야? y값 3 2 대입하면 5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근데 이거를 다 찍을 거야? 아니라고. 몇 개만 있으면 돼? 최소 2개만 있으면 돼. 왜?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두 점만 있으면 그려지거든. 관계식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렸다. 왜 반대로 그래프를 줄 거야? 관계식을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2차 함수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그래서 이제 결론. 2차 함수의 관계식이 그런데 2차 함수 관계식은 세 가지의 형태
되냐면 첫 번째 기본형이 있어요. y는 ax의 제곱. 이거 다 아는 거니까. 그 다음에 표준형이 있어요.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 그 다음 일반형이 있어요. 얘를 전개한 거죠.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그리고 아시다시피 2차 함수 그래프는 어떤 형태가 됩니까? 포물선의 형태가 되죠. 요거는 예습해 오세요. 중3 거니까. 중3 거는 아시죠? 그죠? 중3 2차 함수. 이거는 한번 쭉 예습해봐 봐봐.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민주하고 소윤이하고는 숙제는 125초까지 해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125초까지 해오세요. 출동!